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프랑스어 대표 강사 지니입니다. 한눈에 보이는 프랑스 문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파리 여행의 모든 것 마지막 3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 파리 여행에 대한 꿀팁들 몇 가지 드렸었죠. 오늘은 거기서 이어서 꿀팁들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쇼핑에 관련된 꿀팁들 드렸었는데 우리 쇼핑, 파리 하면 쇼핑을 빼놓을 수 없는데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일까지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자, 파리의 세일 기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솔드라고 크게 적혀져 있는 이 단어가 세일 기간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보이면은 무조건 들어가서 쇼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일 언제 하느냐? 여름과 겨울에만 하고 있어요. 여름에는요. 보통 6월 마지막 주 수요일부터 6주 동안 하고요. 겨울에는요. 1월 둘째 주 수요일부터 6주간 진행을 합니다. 총 1년에 12주 동안 세일 기간이라는 건데요. 이때는 정말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세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 겨울 껴서 프랑스 여행한다 라고 하시면은 세일 기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세일 마지막쯤 가면은 요런 표시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 Dernière démarque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마지막 세일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지막 세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해주죠. 여기도 보니까 70%까지 세일을 하고 있어요. 요 마지막 세일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 가세요. 자, 그 다음 프랑스 파리의 여름과 겨울에 가게 된다면 즐길 수 있는 다른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름에 파리에 도착한다 라고 하면 자, 보니까 지금 파리는 내가 알기로 파리는 내륙인데 무슨 해변이 있지? 라고 하실 거예요. 자, 요 모래사장 인공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파리 플라주라고 하는 겁니다. 플라슈라고 하는 게 해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파리 센네 강변 옆에 강둑에다가 인공 모래사장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 매년 7, 8월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파리를 가지만 뭔가 여름 휴양지를 간 것 같은 느낌도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파리 플라슈 꼭 들려보세요. 그리고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크리스마스 마켓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마르쉐 드 노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매년 11월, 12월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요. 길게는 1월까지도 진행을 하니까요. 겨울에 가게 된다면 잘 알아보고 놓치지 말고 들려주세요.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방쇼. 프랑스의 뜨거운 와인 이것도 한 번씩 꼭 드셔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파리 여러 군데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진행할 거예요. 자, 이 중에 어딜 가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몇 군데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샹젤리제 거리 쪽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과 그리고 3존 쪽에 좀 더 외곽 쪽인데 라데팡스 쪽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리 여행하면 에펠탑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뚜르 에펠, 에펠탑 가시게 되면은 언제 가는 걸 추천드리냐? 에펠탑은 정각에 한번 가보세요. 사실 에펠탑을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낮에 예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낮에 보면 그냥 뭐야 이게 뭐지? 실망하고 오실 수도 있는데 에펠탑을 제대로 보려면은 해가 졌을 때 이렇게 예쁜 불빛이 들어왔을 때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각에 해가 졌을 때 정각에 가게 된다면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에펠탑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펠탑을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에펠탑 올라가게 되면 꼭대기에서 샴페인도 한 잔 즐길 수가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샴페인 바에서 샴페인 한 잔 사서 파리 야경까지 보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추억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겨울에 가는 게 아니더라도 고층이다 보니까 날씨가 좀 쌀쌀하거든요. 겉옷 하나씩 꼭 챙겨서 올라가세요. 자, 그리고 에펠탑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예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행 갔는데 예쁜 사진 하나씩은 남기고 와야겠죠. 제가 에펠탑 사진 예쁘게 찍는 좋은 스팟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에펠탑이고요. 여기서 쭉 가다 보면은 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샤이오 궁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샤이오궁 어떻게 가냐? 토끼아데호 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지하철 6호선, 9호선이 다니는 곳입니다.
여기서 내려서 샤이유궁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에펠탑만 찍어도 이렇게 예쁘게 찍을 수가 있고요. 내가 에펠탑 앞에 서서 에펠탑과 함께 예쁜 사진 남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샤이유궁에서 에펠탑까지 걸어가는 길에 이렇게 분수도 있고 예쁜 공원이 있으니까요. 날씨 좋으면 여기서도 좀 쉬었다 가는 것도 좋겠죠. 자, 에펠탑뿐만 아니라 파리 야경 볼 수 있는 좋은 스팟들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보니까 유람선인 것 같죠? 파리 하면 이 유람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센르강 유람선, 바또무슈라고 하는 건데 파리 하면은 진짜 야경은 꼭 보고 와야 되거든요. 야경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봐도 좋고 에펠탑에 올라가서 봐도 좋지만 바또무슈 타고 편하게 배 타고 센르강 다니면서 보는 것도 좋겠죠. 또 그냥 볼 수도 있지만 저녁 식사하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린 좋은 스팟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몽파르나스 타워에 가서 보는 건데요. 자, 우리가 야경 볼 때 에펠탑에 올라가서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걸 빼먹었죠. 에펠탑에 올라가면 파리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 에펠탑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몽파르나스 타워에 올라가서 있는 바가 있는데 이 바에서 칵테일 한 잔씩 하면서 보면은 에펠탑을 포함한 파리의 예쁜 야경을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들려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행할 때 팁들 많이 알려드렸는데 자, 이제 가느라 여행의 생각에 되게 들떠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들떠있기만 하면 안 돼요. 파리 하면은 소매치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매치기에 대한 준비도 잘 철저히 해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 소매치기 특징들이 여러 개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백팩 메고 가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백팩 메면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슬쩍 열어서 물건 가져가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칼로 찢어서 가져가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팩을 맸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핸드폰, 지갑, 여권 이런 것들은 몸에 소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머니에 넣어놔도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누가 슬쩍 가져갈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길에서 핸드폰 쓰는 것도 위험해요. 그냥 길에서 나는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누가 휙 낚아채 갈 거예요. 이미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핸드폰은 실내에서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식당에 가서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보통 식당 가시게 되면 가방, 여성분들 가방 그냥 의자에 걸어두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 그런데 의자에 걸어두면은 소매치기범들이 뒤에 관광객처럼 앉아서 슬쩍 지갑을 채갈 겁니다. 나는 신나게 밥 먹고 있었는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사라져 있는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방은 항상 내 무릎 위에 둔다. 그리고 카페나 식당에서 잠깐 화장실을 갈 때도 절대 테이블에다가 내 물건들을 두고 가면 안 돼요. 내가 테이블을 떠나는 순간 그 물건들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것만 잘 주의해서 프랑스 파리 여행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단어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아까 에펠탑이라고 할 때 나왔던 단어, 탑, 고층 빌딩을 뜻하는 단어는요. tour, tour. 다음 두 번째, 아까 샤이유궁 하면서 나왔는데 궁은요, 프랑스어로 palais, palais. 다음 마지막, 센르강 유람선 타고 야경 보면 좋다고 했었죠. 센르강 유람선은요, 바또무슈, 바또무슈. 자, 이 단어들도 잊지 말고 파리 여행 떠나보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파리에 대한 모든 것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프랑스 문화에 대한 얘기들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Au revoir.